중국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 문화의 중심지들이다. 중국에도 현대화의 새벽이 밝아오는 이때 중국 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아직도 문명의 초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옛 전통과 생활 방식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리즈는 방대한 시 공간을 거쳐 형성된 중국의 62개 도시들의 매혹적인 전통과 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개봉시는 중국 문명의 요람인 황하강 하류의 제방을 따라 나란히 서 있다. 중국 역사상 6개 왕조의 수도였었던 개봉시는 황제와 일반 서민들의 줄거머리에 수세기에 걸쳐 발달되어 온 음악과 미술 또 전통이 오늘날 풍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양본시는 그 2800년 역사 동안 200차례 이상의 전쟁을 겪었고 그리하여 이 도시의 모든 문화적 측면에 군인 정신이 깃들게 됐다. 또한 과거 1000년 동안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이곳의 주민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오랜 도시로 몰려와서 쇠고기 국수나 쌀죽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 해안도시인 영파시장은 매일 보기 드물게 다양한 해산물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붐빈다. 넝파는 가볍고 섬세한 음식 그리고 특히 스프와 양념으로 유명하다. 수세기 동안 분주한 무역항이었던 영파는 현재 동부에서 가장 큰 상업 항구 중 하나이다. 사천지방에 있는 깎아지른 듯한 장면 고갯길 동쪽으로 잘린강이 낭중이라는 이름의 소도시를 둘러싸고 굽이쳐 흐른다. 역사적으로 군사 요새였던 이 도시에서는 오늘날 치료용 약초 의약들과 고대 의술의 시술로 가득 찬 시장을 볼 수 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춘 중국 민속극의 먼 사촌격인 그림자 인형극은 엄청나게 다양한 전통 예술과 공예의 본고장인 낭중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락 형태이다. 시안 주민들은 그들의 도시를 8개의 산과 1개의 강, 그리고 조그마한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묘사한다. 시안의 상인들은 수세기 동안 중국 전역의 상업 무대를 독차지했다. 이곳 주민들은 오늘날에도 그들의 매혹적인 전통을 평범한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이어가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중국 국가위원회가 중국 최고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대표한다고 선정한 62개 도시들 중 몇몇 도시들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알래스카까지 포함했을 때의 미국과 대략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농업지역이었던 고도로 발달된 중국 내륙 지방은 약 4천년 동안 중국 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광범위하게 개발된 북동쪽의 만주도 포함한다. 중국의 외곽지역은 북쪽의 내몽고의 건조한 황토지대와 서쪽의 사막지방, 티벳 산악지역, 그리고 남서쪽의 정글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내륙의 수경 농업지역과 대충 비슷한 크기의 중국 외곽지역에는 전체 12억 인구 중 겨우 5% 정도만이 아주 극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들 중에 하나인 북쪽의 황하강과 양자강은 중국을 가로지르며 수천 마일씩 흐르고 있다. 이 강들은 중국 도시들에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긴 하지만 중국은 아주 다양한 여러 민족들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민족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와 종교, 관습은 문명의 초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안시는 중국 동부의 안희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산과 강으로 에워싸여 있는 시안시는 10세기 전에 이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시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8개의 산과 1개의 강, 그리고 조그만 농경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묘사한다. 농경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시안 주민들은 시안시를 떠나 중국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업을 했다. 명청 왕조 때는 시안의 사업가들이 상업 무대를 독차지했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사람의 고향을 존중해 왔기 때문에 시안시를 떠나갔던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그들이 은퇴한 후 살게 될 집을 지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나 조상을 모시는 사당, 공원, 교량, 도로, 누각 등을 건설하는 데에 돈을 기부했고 이들 건축물들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시안시의 석기시대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산과 강 사이에 이 작은 땅에서 생활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이 지역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이 독특한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고안해내고 발전시켜왔다. 고대 중국에서 생선은 매일매일의 식사에서 큰 몫을 차지했다.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돼지고기와 가금류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육류가 됐다. 그러나 시안에는 호수와 강들이 많은 덕택에 생선이 계속 주식을 이루어 왔다. 일찍이부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온 여러 가지 전통 중에 가마우찌 낚시라고 알려진 아주 독특한 낚시 기술이 있다. 가마우찌는 펠리칸과 비슷해서 부드러운 목 부분의 피부를 팽창시켜서 물고기를 운반할 수 있다. 가마우찌의 낚시 기술을 이용해서 어부들은 가마우찌 한쪽 다리를 배에 묶고 또 다른 줄로는 목을 묶어서 가마우찌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한다. 물고기들을 유인하기 위해 주로 밤에 횃불을 켜고 하는 이 가마우찌 낚시는 가마우찌 한 마리가 하루에 잡는 물고기만 가지고도 한 가족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시안에서 항해가 가능한 유일한 수로에 있는 송왕조 때의 이 화강암 댐이 선박들이 신안강으로 들어서서 동해안까지 쭉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댐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은 무게가 각각 2톤이나 나가며 서로 아주 단단히 맞물려 있어서 거의 8세기 동안의 홍수를 이겨냈으며 중국의 상업 중심지들과의 해상 고통을 제공해왔다. 주변에 물이 많은 이유로 시안에는 교량이 많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1127년부터 1644년 사이에 남송 왕조 때와 명왕조 때 건설됐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이 교량들은 과거 1000년 동안의 건축 양식에 관한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다. 또한 양자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시안 사업가들이 없으면 어떤 마을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 한 예가 시안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유지라는 작은 마을이다. 시안에서 온 한 가족이 이곳에서 상점을 차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지는 주민수가 10,000명이나 되는 시장 마을로 성장했고 오늘날에도 계속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 문화를 배경으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 왕 마오인이 등장했다. 그가 고안해낸 화폐 개혁안 덕분에 그는 중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언급됐다. 상업이 번창하던 시대를 상기시켜주는 수백 채의 명왕조 때 건물들이 시안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가운데 숨어서 아직도 이 도시에 남아있다. 중국 도시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아름답게 지어진 명청 왕조 때의 가옥이나 아치, 조상을 모신 사당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거의 없다. 이것은 정조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20세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나서 그 후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정조를 지켰던 어느 여인을 기려서 세워졌다. 시안에서 수십 개의 연례문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당시 봉건적 윤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평생 과부로 지내야만 했던 여인의 고독과 불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문으로는 의식에 쓰이는 문이나 입구 또는 생일이나 관직의 승진, 갸륵한 행위를 기리기 위한 문 등이 있다. 이 중 7개의 문은 탄유이 마을에서 살았던 부유한 소금 상인 가문인 바오 집안에서 세운 것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문의 소유자인 바오 시우팡은 황실로부터 이 문의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새 지방 군대의 봉급을 대주고 황하 강변의 400km 길이의 제방을 보수해 주었다고 한다. 많은 고대 건물들과 버려진 조상사당들이 학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상업도시인 이 도시의 문화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반영한다. 따라서 시안에서는 오랫동안 위대한 교육자들이 큰 존경을 받아왔다. 도이지는 그의 전 생애를 바쳐 이 지역의 대중교육과 지방교육 보급에 힘썼다. 그의 교육에 대한 헌신이 너무도 대단해서 그는 공자에 비유되기도 했다. 시안의 전통적인 건물들은 그것이 학교나 사원으로 사용되건 간에 너무나 고도의 기술과 뛰어난 미적 감각으로 만들어진 나머지 종종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시라고 불렀다. 오래된 개인 가옥들의 가장 큰 특징은 벽돌과 돌 그리고 목재 조각들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조각의 주제는 민속 이야기에서부터 전설, 자연과 풍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섬세한 세부 사항에서부터 자연 속에서의 건물의 전반적인 이치에 이르기까지 제국 시대의 사원이나 주택, 탑들은 언덕과 강 같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시안 건축의 걸작은 루오 가문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다. 이 건물은 그 규모나 웅장함에 있어서 황실의 궁궐과 맞먹는다. 대들보이의 모양들은 수백 년 전 명왕조 때 색칠한 것이다. 이런 조상 사당은 부유층이 만든 것이다. 제국시대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중국 가족들은 조상을 우러러보는 전통의 일환으로 집에 조상들을 위한 작은 비석들을 세웠다. 고대 신앙에서 유래한 조상 숭배는 가족들이 대대손손 지속되고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전통 중 중요한 부분이다. 이곳은 한때 우라는 아주 부유한 소금 상인이 거주했던 곳이다. 여러 세기 동안 풍파에 시달렸지만 아직도 이 건물에 원래의 영화의 흔적들과 섬세한 목재 조각들은 남아있다. 정확하게 언제 시안에서 조각 예술이 발달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는 중국식 먹물이라고 볼 수 있는 벼루를 만드는 고대 공예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벼루 제조에는 조각과 필사 예술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시안의 벼루 제조 장인들 대부분이 부유한 가문들의 집에 장식을 조각하기도 했다. 이들 기술은 점차로 인쇄평판 조각이나 도장 조각, 목판이나 먹을 만드는 주형 등의 분야로서까지 확대됐다. 이들 벼루들은 수세기 동안 서예가들이 사용해온 것이다.
이 디자인은 고대 동전이다. 약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졌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 이 동전을 묶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되어 있었다. 시안에서 벼루 제조 외에도 서해나 해화와 관련된 다른 많은 공예들이 발전했다. 여기에는 많은 중국 문명의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시완, 즉 얇은 고급 종이의 생산도 포함된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중국의 모든 기록들이 뼈나 나무, 청동, 실크를 사용해서 이루어졌다. 시안은 또한 그림 표장이나 서예용 두루마리 종이에 염색하는 데 중심지가 됐다. 그러나 이 모든 공예 기술들 중에서도 시안은 먹 제조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수세기 동안 서예용 잉크를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먹을 장식하는 일은 청왕조 때 시안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장식된 이들 먹들 중 많은 수가 오늘날 수집할 만한 예술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많은 중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시안으로 끌어들였던 이곳 문화의 일면에 불과하다. 390년 전에 어느 명왕조 때의 희곡 작가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나는 오랫동안 이 근사한 장소를 방문하기를 고대해 왔었다. 나는 꿈속에서만 시안으로 갔나. 사천지방 서쪽으로 멀리 가면 잘린강이 랑중이라는 이름의 소도시 주위를 굽이쳐 흐르고 있다. 랑중은 잘린강 중류를 따라 위치해 있다. 북쪽에서 흘러온 강물은 이곳을 지나 간시와 샨시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방들을 거쳐 흐른다. 잘린강은 남쪽에서 양자강과 합류한다. 랑중시의 중요한 위치 때문에 모든 중국 왕조의 통치자들은 이 도시를 중국 남서부 행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로 여겼다. (3000년) 전에는 고대 국가 바의 일부였었던 랑중을 두고 그 이후로 서로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군대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도시는 결국에는 군사적 요새가 됐다. (210년에) 시작된 삼국시대 때 시완 왕국의 지배자는 그의 의형제 장비 장군에게 랑중을 방어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비와 그의 군대는 무려 7년 동안 버텼다. 장비 장군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 지역 주민들은 그와 그의 영웅적 행위를 기리는 사원을 세웠다. 장비의 동상이 이 사원의 중앙홀의 한가운데 서 있다. 부석 방들에는 많은 점토상들이 장비의 공적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과 우화가 뒤섞여 18세기 전에 랑중을 지키다가 숨진 이 전설 속의 군인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해준다. 장비 사원은 17세기 전에 세워졌고 그 이후로 용기와 충성의 기념관으로서 유지되어 왔다. 잇따른 모든 왕조 정부들이 이 중요한 요새로 강력한 수비대를 파견했다. 당나라 황제 가오찌의 두 아들이 랑중을 통찰하는 임무를 부여받고서 대군을 이끌고 이 도시로 왔다. 그들이 재임하는 동안 궁궐과 대저택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의 자취는 그 이후에 황실 행정관들의 건물들과 더불어 오늘날에도 남아있다. 랑중은 또한 무역 제품들을 수집하고 유통시키는 장소로서도 중요했다.
중국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지방들의 상인들이 이곳에 세운 상공회의소와 종복의 역사들은 이 지역에서 과거에 상업이 얼마나 번창했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시장에는 이 지역 상품들이 그득하다. 약초 의약들이 이곳에서 준비되고 판매되며 고대 침술이 공예품이나 수공예품들을 파는 상점들 옆에서 시행된다. 랑중 고대로부터의 많은 전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오늘날까지도 랑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오락 형식은 2000년 전에 한왕조 때 기원한 것이다. 그림자극이라고 불리는 그림자 인형극은 중국 민속극에서 발전된 것이다. 인형들은 투명한 당나귀 가죽을 잘라 만든다. 여기서 인형들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은 기술이 아주 뛰어난 그림자 인형극의 대가이다. 그는 스스로 대본을 쓰고 소품을 제작하며 모든 연기를 맡아서 한다. 랑중은 한왕조 때와 당왕조 때 천문학의 중심지였다. 대천문학자 류사홍이 만든 타이추 달력은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에서 행해진 이와 비슷한 연구보다 1400년이나 앞선 것이다. 그가 개선해서 만든 천구에는 그 당시에 가장 진보적인 우주의 구조에 대한 이론에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과학의 중심지라는 역할 외에도 랑장은 수세기 동안 뉘에고치와 실크 섬유의 생산지였다. 오랜 기록에 따르면 명왕조 때 황실에 바치는 실크 섬유는 랑중의 뉘에고치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실크 생산을 위한 작업 중 일부가 기계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손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지금은 예전에 황실에 바쳤던 것과 같은 실크가 중국 전역의 시장과 유럽, 또 아메리카 대륙까지 판매되고 있다. 랑중의 문화사 중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이 도시의 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 도시의 91개 거리와 골목들에 있는 많은 집들이 여전히 당, 송, 명, 청 왕조 때의 구조나 외관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는 북경식의 안뜰 가옥이 중국 남부식의 건축 기술들을 통합하고 있다. 촘촘한 구조와 대칭적인 구조, 그리고 높은 벽이 균형 잡힌 건물과 결합되어 있다. 랑중 고대 건축의 중요한 특징은 장식이 많다는 것이다. 문과 입구, 창문, 대들보, 처마 등이 모두 목재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다. 어떤 장식 조각들은 양각 세공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도림질 세공으로 되어 있다. 조화와 공간 배치, 장식과 단순함의 혼합에 특히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고대 건물들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는 반면 이 도시의 옛 구역 옆에서는 새 건물들이 줄줄이 솟아오르고 있어서 랑중에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 그러나 랑중 주민들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새 건물과 옛 건물들처럼 그리 쉽게 나눠지지 않는다. 이 정열적인 북치기와 춤의 스텝, 노래들은 3000년 전 이곳에서 고대 국가 바시대 때 행해졌던 의식들의 일부이다. 오늘날 이 춤은 과거를 존중함으로써 성공적인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상징한다. 영파시는 해안 지방인 주지항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찍 상점들과 시장의 노점들이 장사를 시작하려고 문을 연다. 지난 200년간 소추 환자의 약국도 매일 아침 이곳 영파에서 가게문을 열어왔다.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는 여기서 판매되는 많은 약초의약들과 특효약들이 이미 고대의학에 속했다. 5000가지 이상의 약초와 뿌리, 또 동물의 부위들로 만든 기타 의약들이 여기 비축되어 있는데 이 중 어떤 것들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것들이다. 이 약국들은 음식과 건강이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식단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신념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영파 주민들은 이 도시의 여러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즐긴다. 중국의 남북 무역로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의 요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담수고기들과 바닷물 고기들에서 북쪽의 내륙 도시들에서 인기 있는 돼지고기나 가금으로 만든 요리들까지 다양하다. 이 지역에서 인기 있는 요리들 중 많은 요리에는 거북, 조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장어와 뱀들이 들어간다. 튀기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인 이 지역은 스프와 양념 그리고 섬세한 게나 생선 요리로도 유명하다. 영파시는 중국 동해안에 세 강들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기원전 222년 진나라 군대가 중국 남부를 점령한 후 영파 주변에 세 개의 행정관할소가 세워졌다. 그 이후로 영파는 중요한 국내 국제 무역항이어 왔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진왕조 시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바다와 강을 이용해서 생활을 꾸려왔다. 영파 근처의 유아오 강 유역에서 7000년 된 신석기 문화 유적지가 발견됐다. 그것은 이 지역 어느 마을의 이름을 따서 회무두 문화라고 이름 지어졌다. 도기 항아리들과 건물이 있었던 유적지 사이에서 고고학자들은 나무로 된 노를 발견했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이다. 고대인들이 처음으로 바다 항해를 했을 때 이 노를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남송 왕조 때 중국의 경제 중심지가 남쪽으로 이동했을 때 영파는 중국 최대의 조선 중심지가 됐다. 1078년에는 이 항구에 수만 톤의 해양 선박들이 가득 차 있었고 이 선박들은 중국의 실크와 자기들을 운반했다. 19세기 경에는 영파항이 눈에 띄게 유럽풍을 띠기 시작했다. 청왕조 때 원래는 외국과의 무역에 대해 폐쇄되어 있었던 영파는 1849년에 황실 군대가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후 외국 열강들에게 강제로 개방됐던 중국의 5개 항구 중 하나였다. 지금은 해양 선박들을 위한 새로운 항구가 이 옛 요새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수천 톤의 배수장을 가진 선박들이 이 항구를 드나든다. 영파는 이곳 용장강 변에 있는 세 개의 큰 항구들 중에 하나이다. 영파항은 도시에 가장 가까우며 중국 해안 도시들 간의 승객 수송의 중심지이다. 과거에 외국 군함들이 옛 요새를 지나서 항해에 갔었던 젠하이항은 이제는 많은 외국 상선들이 드나드는 곳이 됐다. 용장강 어귀의 베일런항은 최근 동양 최대의 항구가 됐다. 영파는 또한 중국 남동 해안의 불교의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곳의 사원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모두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아유 왕자의 사원은 280년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불교계에서는 이 사원이 석가모니의 두개골의 일부분을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대형 사원인 바오구오 사원은 대단히 복잡하고 아름다운 목재 지붕 구조를 갖고 있다. 명파 북쪽의 언덕에 있는 새로 보수된 주에도 사원은 국민당 지도자 장개석이 자주 찾았던 곳이다. 이 근처의 마을에서 출생한 장개석은 그의 정치적 군사적 생활에서 좌절을 겪게 되면서 그의 고향 마을로 돌아와 명상에 잠기곤 했다. 명파는 중국 전역에서 무역과 종교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상감목재 가구의 본산지로서도 유명하다. 고대 공예인 상감목재 가구의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기로 인해 명파의 신세대 공예인들은 이 가구 한 점 한 점을 공들여서 손으로 만든다. 봄 축제 직전에는 마을이나 교회 어느 곳에 가든지 쌀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소리가 들린다. 명파는 양자강의 풍요롭고 비옥한 쌀 재배 지역에 있고 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쌀 분말로 둥글게 만드는 것이다. 명파의 쌀 분말로 둥글게 만들어진 이것은 중국 북부의 고기만두와 비슷하다. 오늘날에는 이 도시 사원에 커다란 백화점이 생겨서 군중들은 쇼핑을 하면서 민속극을 구경할 수 있다. 이는 스스로를 사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고대 항구 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전통이 됐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의 양본시 주민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주민은 분명히 전쟁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다. 이 도시가 2800년 전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후 이 도시는 200차례의 전쟁, 즉 1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었다. 도시 성벽은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명청 왕조 때 재건됐다. 이 성벽들은 두껍고 단단하긴 하지만 중국 북부의 육중한 요새들보다는 왠지 더욱 우아하다. 이곳에서 27세기 전 조왕조의 속국이었던 옛 등나라 시대 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전쟁이 일어났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결정적인 전투가 있기 전날 밤에 등 공작은 그의 금괴를 길에 던져서 피난하는 주민들이 그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작은 금괴들 중 여러 개는 주민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병아리들이 집어먹었다. 속담에 의하면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 주민들은 닭과 함께 금괴까지 팔까봐 걱정되어 살아있는 닭은 팔지 않는다고 한다. 전쟁은 전설 외에 다른 것들도 남겼다. 오늘날 도시 성벽들은 관광 명소이다. 사람들은 여기로 와서 공원 같은 환경 속에서 긴장을 푼다. 그러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호수는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큰 해자이다.
가장 넓은 곳에서는 무려 그 폭이 250m나 되는 이 해자의 평균 폭은 150m이다. 흥미롭게도 3000년 동안의 지속적인 전쟁들로 등장한 많은 영웅들 중에서 양번 주민들은 여자를 그들 도시의 수호영령으로 선택했다. 16세기 전에 대군이 양번시를 공격했을 때 이 도시를 방어하는 장군의 모친이 도시의 여성들을 지휘하여 성벽에 부서진 곳을 보수함으로써 침략자들을 물리쳤다고 한다. 한 부인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그 불굴의 용기로 기억되고 있다. 양번시가 서로 앞을 다투어 차지하려고 했던 군사 요새였던 것은 그 도시가 중국 남부의 주요 도시들 간의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000년 사이에 양번은 또한 상업 중심지가 됐다. 송 왕조 때 다수의 상인들이 이곳에 와서 현재 옛 시가지 지역에 수십 개의 상공회의소와 집들을 지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했다. 예전부터 여기서 거주해온 이들은 이런 장소에서 조반을 들기를 좋아한다. 이들 식사에 쌀과 밀가루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남북부의 식사 습관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민속국 애호가들은 모두 수안황과 휴포라고 알려진 두 가지의 가창 형식을 알고 있다. 이것은 스포 형식의 한 예이다. 후베이 지방의 한 민속극과 결합된 이 형식은 북경까지 전해졌고 전국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북경 민속극의 모체가 됐다. 양번시의 예술에까지도 이 도시의 평민들에게 스며 있는 군인 정신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보통 벤치들은 한때는 전투 기술을 익히는 데 사용됐고 평화시에는 민속무용의 소품으로 쓰인다. 2800년의 역사를 지닌 양번시는 중국의 웅장한 옛 도시들의 하나로 여겨진다. 200차례의 전쟁의 상언들은 현대화된 도시 속에서 자취를 감춰가고 있지만 고대 중국의 중심 도시였던 이 도시의 군인 정신은 양번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남아있다. 개봉시는 중국 역사 중 춘추시대였던 기원전 364년에 처음으로 수도가 됐다. 당시에는 단량이라고 불렸던 이 도시는 이국의 수도였다. 또 후에는 후양, 후한, 후조, 북송 왕조를 포함해서 6개 왕조의 수도가 되기도 했다. 왕조의 대궁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손실됐지만 개봉에는 아주 독특한 건축물들이 남아있다. 개봉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물의 하나는 이 기묘한 탑으로 그 아래쪽에는 3개의 큰 수평면이 있고 그 위에는 6개의 작은 층들이 있다. (11세기)경에 북송 왕조 때의 진기한 비문들이 내부에 있으며 여기에는 이 탑의 건축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중국의 수천 개의 탑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이 탑의 바깥쪽 벽은 부처의 모습이 담겨있는 수천 개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근에 유명한 철탑이 있는데 이 탑은 이 도시의 고대 건축물들 중 가장 높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개봉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역시 900년 전 북송 왕조 때 만들어진 이 팔각탑은 불교 신앙을 반영하는 50개 이상의 디자인으로 뒤덮여 있다. 철탑이라는 이름은 윤을 낸 기와의 녹빛나는 갈색과 이 탑의 선반과 날개 구조의 엄청난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후조 왕조의 차이롱 왕은 개봉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10세기 전에 그는 도시 성벽을 확장하기로 하고 그가 가장 아끼는 장군에게 이 도시 주변을 말을 타고 달리라고 명령했다. 성벽은 말이 지나간 곳에 세워졌다. 그는 10만 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주변 둘레가 20km 이상이나 되는 새 성벽을 세웠다. 말이 직선 코스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곽 성벽은 마치 잠자는 소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도시 성벽을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로 짓는 엄격한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당시에는 동쪽의 수도라고 불렸던 후조의 수도의 기본적인 구조가 원, 명, 청왕조의 수도 계획에 영향을 주었다. 그 기본 구조는 외곽 도시와 내부 도시 그리고 중앙부의 황실 도시, 즉 금단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11, 12세기의) 북송 왕조 시기가 개봉의 역사상 가장 황금기였던 때이다. 길이 5m의 이 12세기 그림은 칭밍 축제 전야의 강가의 삶이라고 불린다. 이 그림에는 이 동쪽 수도의 번영의 역사가 담겨 있다. 역사학자들은 12세기경에 이 도시의 인구는 136만 명에 이르러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수십 개의 음식점들과 주점들이 거리에 늘어서서 밤낮으로 영업을 했다. 여행하는 상인들이 오고 갔으며 시장에 군중들 사이로 음악이 흘렀고 이야기꾼들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개봉은 자칭 하늘 아래 모든 것의 통치자라고 자신했던 왕조의 수도였다. 한규호 사원은 10세기 전 개봉시의 전성기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의 중심지였다. 이 사원에는 무려 64개의 불교 신학교들이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절과 승려들이 이곳을 찾아와 불교를 연구하고 숭배했다. 중국의 다른 대부분의 사원들과는 달리 한규호 사원은 동시에 무역과 오락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 사원은 한 달에 5번 문을 열었고 그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원 안으로 몰려들었다. 이 그림은 그러한 사원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인들은 책과 그림, 문방구류 그리고 각종 공예품과 생활 필수품을 팔았다. 경극 가수들과 고개사들, 이야기꾼들, 차상인들, 음악가들, 점장이들 모두가 서로 경쟁을 했다. 개봉에는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불상이 있는데 이것은 자비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2m 높이의 이 동상에는 손과 눈이 여러 개 달려있다. 이것은 1766년에 한 그루의 은행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으로 그 시대의 목재 조각의 걸작이다. 주향마을의 유명한 신년 목판화는 송왕조 때 개봉해서 시작됐지만 1127년 북방으로부터의 침략자들의 공격 때문에 송왕실이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피해간 후에 주향으로 옮겨갔다. 판화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선화의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얼굴 모습은 원, 명, 청왕조 때 유행했던 경극 무대의 등장인물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어떤 인물들의 모습은 종종 일정한 양식에 맞춰서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제작된 목판화는 중국의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신년 판화들 중에서도 유난히 독특하다. 이런 목판화들은 설날 중국의 거의 모든 가정을 장식한다. 결혼식에서부터 장례식, 일상적인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아직도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이 준수되고 있다. 중국 역사상 오랫동안 결혼은 부모나 중매인들에 의해 결정됐다. 중국의 젊은 신부는 종종 아주 복잡한 가족 이계 속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자기의 남편보다는 시어머니의 권위에 더욱 복종하게 된다. 개봉에서 보다 덜 공식적이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으로 닭싸움이라는 대중적인 취미가 있다. 닭싸움은 2600년 전 춘추 시대 때에 개봉에서 시작됐다. 수세기에 걸쳐 선별적인 번식을 통해 특별한 품종의 싸움닭들이 점차적으로 개량됐다. 이 챔피언 싸움닭들은 튼튼한 뼈와 민첩한 몸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도록 품종 개량된 것이다. 어떤 닭들은 무게가 4kg이나 된다. 어린 닭들이 생후 9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싸움을 시작한다. 보통 닭들은 한 달에 한 번 싸우게 된다. 시합이 있기 전에 닭들은 무게에 따라 그 급수를 정한다. 심판이 닭의 소유자들과 함께 시합의 조건들을 결정한다. 그러면 닭들이 원내에 놓여지고 싸움이 시작된다. 각각의 회전은 10분 동안 계속된다. 각 회전 사이에 1분간의 휴식이 있어서 그동안 닭의 주인이 닭을 물로 시원하게 해준다. 한 닭이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어지면 승리가 결정된다. 시합의 회전수에는 제한이 없다. 엄격한 규정에 따라 시합 중에는 관객들이 박수를 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거의 3000년 역사를 가진 이 경기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식은 것은 결코 아니다. 밤 시장으로 가는 것은 2000년 전 동안 왕조 시기에 시작된 전통이다. 북성 왕조와 10세기 전에 개봉의 전성기 무렵에는 이런 시장들이 아주 번창했다. 개봉 주민들은 먹고 싶은 것이라면 뭐든지 그것이 뛰어다니는 것이건 날아다니거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건 아니면 나무 위에서 자라는 것이건 간에 이곳에서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고대 수도의 토대는 여러 층의 모래와 흙 아래에 묻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도시의 문화와 전통은 몇 년이 이어져 개봉시를 전설적인 명성과 매력을 지닌 도시로 만들고 있다.